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전북 완주 지역에 있는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9일 오은역입니다. 여기에 마늘밭에가 작년과 같이 성장해 있습니다. 작년에도 노지 마늘이 많이 말랐는데 여기도 말랐더라도 작년과 마늘 그 몸통 크기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라고 특별히 더 나온다, 마늘이 뭐 주산지가 더 낫다, 그보다는 얼마나 그 생육 관리를 잘하느냐, 그에 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저 뒤로 보이는 이 마늘이 어제 작년에 본 마늘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자라 있고 여기도 봄 잠이 깨서 이미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 깨우기 비로 연면 시비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마늘의 무름병은 봄 잠 깨우기 비로가 약해서 여백이 맺어서 잎과 잎 사이 모인 자리에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들어갔다. 그 물방울은 자기가 먹고 토해낸 물방울이다. 여백.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백에 의한 물방울이 잎으로 타고 들어가서 생긴 일이다. 비료가 부족해서. 비료가 부족하면 여백이 나온다. 그 이식값이 1.5를 넘어가면 여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비료량이 부족하면 질병이 많이 생긴다, 마늘에. 그리고 비료량이 부족하면 또 흑색균역병이 생기고, 비료량이 적당히 부족하면 여백이 들어가서 마늘 몸통 안으로 들어간, 배에 들어가서 그 인편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지점까지 여백이 들어가서 그 여백을 먹으려고 균이 들어가서 균이 활성화돼서 인편이 만들어지는 부위를 먹어버렸다. 그래서 마늘 쪽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늘에 비료 부족 현상으로 인편이 안 만들었다. 그럼 비료를 워낙 적게 주면 또 여백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늘에 가을에 뿌리는 뭐 살균제나 살충제나 황금알농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농가이들이 다 해보니까 이상이 없더라는 거죠. 그 대신 비료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또 봄에 또 뭐 살균제 살충제도 간간히 하는 데 있는데 그것 또한 역시 그 여백이 안 맺고 뭐 병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겨울을 지나거나 가을에 겨울에 이때 보면 까맣게 생긴 진딧물, 우리 비리, 이런 뜬물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곤충 충들이, 작은 충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살충제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늘이 3월 말 4월 초에 녹병, 그거는 균이 날아와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녹병약을 쳐야 됩니다. 그 외에는 병은 잠자고 있는 병을 활성화시킨 거는 배가 고파서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균이 먹고 활성화돼서 식물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늘, 양파에 황금알농법에서는 살균제나 살충제는 사용하더라도 살균제는 많이 권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이 밭에 그 비료량을 지금 요렇게 잘 크고 있어요. 마늘이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이렇게 많이 왔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아침에 녹아서 질쳐갑니다, 바닥이. 그래서 이게 얼었다가 흔적이 땅이 그 썰이발에서 갈라져 있죠. 요런데 아직까지도 그늘에는 얼음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보면 수분이 38%, 38.6%, 이시가 1.09, 1.09, 온도 영상 6도. 그럼 바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에 수분 40에 이 시각 1.15, 온도 영상 5도 9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을에 비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마늘이 병이 없습니다. 무름병이 가을에 병이 안 생겼다. 뿌리가 녹아나가는 병이. 그래서 여기는 비료 적정량의 비료를 잘 줬습니다. 근데 지금 저 잠이 깨서 이렇게 하트를 말아가 큰다. 여기 잎이 안으로 오미진다. 그 새파랗게 자라고 있다는 거죠. 요런 거. 그래서 요거 진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 농장에는 주인께서 아주 비료를 잘 줬다. 그렇게 요런 마늘들이 하트를 그리면서 요렇게 큽니다. 진녹색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요렇게 잎이 안쪽으로 살짝 말립니다. 요런 형태가 이제 마늘이 크는 모습입니다. 마늘은 봄이 잠이 깨서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비료를 안 주면 그게 양이 부족하죠. 여기도 보면 안에 잎이 말리고 있으면 하트로 잠이 깨서 자라고 있다. 마늘이 잠 깨고 자라고 있을 때 비료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늘이 충분하게 자랄 비료량은 지금 현재 들어있는 양보다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들어있는 비료량이 1.1 정도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2.5에서 3.5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100평당 비료를 한 포를 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비가 안 온 상태라면 안 됩니다. 비가 안 오고 이렇게 최근에 눈이 와서 이제 녹은 상태가 수분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비가 안 오도 100평에 10kg 정도는 뿌려줘도 이상이 없다. 그래서 마늘이 지금은 단단하기 때문에 비료 허치 가지고 비료 간이 위에 펴가지 허옇게 돼 있어도 말라 죽거나 그런 해가 없습니다. 잎 사이에 들어간 비료가 끼워져 가지고 녹아서 허옇게 돼 있어도 마늘 세포가 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뭐 비를 충분히 오게 맞춰가 주려고 할 필요 없다. 비만 조금 온다 그럴 때는 100평에 10kg 주는 건 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비가 많이 좀 올 때는 100평당 20kg까지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땅이 많이 다져버리면 비료는 함부로 많이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늘에 뻥이 나온다. 안에 그 알이야 쪽이 안 생기는 것들은 비료 부족에 의한 여백이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다고 균제를 친다고 그거 다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비료 알갱이가 들어갔다고 그 설명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제가 세심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비료 알갱이가 아니고 여백을 맺어서 자기가 먹고 토해낸 뭐 눈물, 비료가 부족해서 생긴 여백이 타고 들어갔더라. 그 여백이 안 맺는 비료 양까지만 주면 뻥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비료가 아예 적어야 된다. 영 적어야 된다. 그러면 뻥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백에 의해서 생긴 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에 적정한 비료를 충분히 주면 마늘에 우리가 무름병, 흑색균역병 안 생긴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 이제 남부지방에 부직포를 벗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식감만 충분히 맞춰줄 수 있다면 부직포 위에 쿨러를 돌려가지고 비료를 녹여줄 수 있다면 쿨러 들어갈 때 물 나가는데 비료가 빨리 들어가게 해서 밭에다가 비료물을 뿌린다면 이 식감 올릴 수만 있다면 부직포를 벗기지 말고 그 상태에서 계속 마늘을 성장시켜라. 그리고 마늘이 더 커서 부직포가 뿔룩해질 때까지 키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비료가 부족했을 때는 마디가 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춥게 하면 마디가 안 늘어지는 그 차이겠죠. 그리고 연면 시비로서는 마늘 잠깨우기 연면 시비로는 골드 그린 물 500에 2리터에 물 500에 2리터에 설탕 3kg, 물 20리터에는 80cc에 설탕 120g 해서 살포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잎이 두터워져서 뿌리가 많이 발달한다. 그리고 추비를 충분히 잘 줘서 비료량을 합당하게 맞추면 아주 마늘은 다수확할 수 있다. 전북 완주 지역에서 마늘밭에서 황금만홍 대표
현장 소식, 봄 잠깨우기 비료와 연면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금물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